이제 6.3 지방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재명이 사전투표 첫날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부정투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언론들과 방송 패널들, 정신 나간 자들이 있지요. 이재명이 한 짓이 단순히 해프닝성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넘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두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이재명의 정신 빠진 짓이죠. 이런 짓을 해프닝으로 넘기려 한다. 언론들과 방송 패널들의 이 행동을 사악한 행위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직격을 한 바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짓이죠. 그런데 어제 제 지인 가운데서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고 울분이 치솟는 마당에 이런 글을 받고 보니, 그래, 이재명이가 아무리 사기치고 선동질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 나라는 결코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 글쓴이의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재명 투표용지 노출 논란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금 선거의 중요성을 돌아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일개 정치인의 돌발 행동이었다면 이토록 엄중한 비판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일반인 이런 행동을 했다면 선관위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이재명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후에 치르는 첫 번째 선거이자 이번 지방선거 승리할 때에 개헌 추진이라는 거대한 전국 구상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헌법을 개정하는 국가 리더라고 한다면은 그 헌법의 가장 기본이자 뿌리인 비밀 선거의 원칙부터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신성하게 수호하는 모범을 보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격된 장면은 본인이 최고 권력자이기에 본인 행동을 누구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나섰다. 중요한 지적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67조 비밀투표 조항에는 유권자는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예외 없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편의나 인주불량 확인이라는 사유로 법치주의의 엄격함이 유예될 수는 없다. 사방에 언론사의 카메라와 취재진이 대기 중임을 인지하고도 기표소 내에서 조용히 관리관을 부르는 상식적 대처 대신에 투표지를 펼쳐든 채 공용 공간으로 걸어나온 행위는 비판마다 마땅하며 선거법 위반이다. 아주 중요한 대목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를 펼쳐든 채 공용 공간으로 걸어나온 행위는 비판마다 마땅하며 선거법 위반이다. 일반 유권자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현행범 고발이나 무효표 처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 또한
훼손되었음을 이번에 한국은 또다시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다. 헌법의 평등은 권력에 따라 나눠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역설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의 평등이라는 것이 권력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의 치부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단지 특정 정치인 한 명에 대한 비판과 정쟁의 소재로만 소모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현실이 엄중하다는 것도 느끼게 된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반성해야 할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 모두가 본인 감정에만 임몰하다 보니까 헌법적 가치, 즉 비밀 투표의 본질을 잊고 있기에 나는 그 가치를 다시금 소환해 본다. 오늘날 선거 문화는 SNS의 확산과 함께 비밀 선거의 가치를 지나치게 가볍게 소비한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 참여를 인증한다는 미명 아래에 몇 번의 정당과 후보를 찍었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거나 법적 한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인증샷을 양산하고 있다. 해외 특히 영국은 우편 투표도 있어서 투표용지 공개를 하기도 한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그런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투표용지를 자랑스럽게 SNS에 공개도 했다. 나는 그것이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자부심으로 포장했던 과거가 있었다. 자기 자신도 잘못된 것을 이제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각 나라마다 선거는 비밀 투표로 하고 있을까?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밀 투표는 유권자가 원하면은 포기해도 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이는 권력과 자본, 조직의 압박, 나아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개인이 가진 고유의 소신을 지켜내기 위해 인류가 비로소 쟁취한 최후의 보루가 아닐까 생각한다.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존재해야만 사회적 약자도 강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지금 투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도 하니까 자랑스러워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투표 공개 문화가 실은 우리가 받은 특권 중 하나인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조금씩 침식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본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조차 선거 관리 매뉴얼을 망각한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부적절한 처신에는 엄중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되 이를 계기 삼아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의 선거 문화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생각해 본다. 이재명은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부터 온전히 수호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리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의 민낯, 부끄러움을 가발리며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자신이 해왔던 그 잘못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너무나도 만끽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망각하고 이런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쓴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 승리 시에 개헌 추진이라는 거대한 전국 구상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 않은가. 그 첫 단계로 5.18 사건을 헌법에 수록하려고 했었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면은 다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절체절명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통렬하게 이재명의 그 부정투표 현장을 비판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언론들이라든가 방송 패널들이 해프닝 정도로 넘기자 해서 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아니, 기표 용지에 반쪽만 날인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효 처리가 되는지 정상 유효화 되는지는 나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문제이지만, 아니 이 투표용지 자기가 날인한 그 기표용지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날인되었던 직인을 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할까? 관리요원이 그 직인 도장의 문제를 달려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왜 이런 문제는 고론이 되지 않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 앞에 날인한 그 직인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반쪽만 날인이 되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이재명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앞섰던 투표자는 반쪽만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떠난 이후에 투표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 직인을 바꿨다, 문제가 되는 직인을 바꿨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리를 이재명이 했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도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가장 적절하게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들이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일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지방선거, 비록 부분적인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나라의 운명, 국운이 걸린 그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주권 행사를 바르게 해야만이 이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1시간 뒤에 깜나라 조진국 시간은 기회주의자 홍준표라는 제목으로 9시 30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